고발 문제 관련해서 지금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허가 관련해서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, 윤태용 문화콘텐츠 산업실장 이 세 명이 위증 관련된 고발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서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빨리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우리 경제부총리께 자료 요청 하나 좀 드릴게요. 이게 우리 지금 이 현안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. 좀 다른 사안인데 예결위 때 제가 서면 질의로 한번 했던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롯데그룹이 지금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 돈을 냈고 그리고 12월 특허권 공모와 관련해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다.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제 쟁점인데 10월 25일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 롯데 상장을 포함해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어요. 근데 그때 내용을 보면 호텔 롯데를 상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호텔 롯데 주식이 99%가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장할 때 상장 차익이 한 5, 6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 5, 6조의 상장 차익이 전부 일본으로 유출되게 돼 있습니다, 지금. 근데 지금 호텔 롯데 매출의 90%가 롯데 면세점이거든요. 이 롯데 면세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국가 특혜로 운영이 돼서 수익을 올린 거였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아주 미미한 특허 수수료만 납부를 했죠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특혜로 조성된 국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상장 과정에 대해서 이 국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서면 질의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답변이 없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감사 위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3당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호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윤호중 의원입니다. 부총리,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. 뭐 이미 다 발표가 되고 뒤늦게 보고를 받아서 매우 유감입니다. 우리 위원회가 정무위원회와 함께 이 구조조정에 대한 청문회까지 하면서 이 구조조정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. 또 국정감사 때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 문제가 거론이 된 지 이 5개월이나 지난 이후에 보고를 받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예, 무엇보다 정부의 이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발표된 것을 보면 실제로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. 도대체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해당 기업들이 그동안 뭐 자구책이라고 해서 내놓았던 것들이고 정부는 오히려 이제 예산을 들여서 선박 펀드라든가 또 선박 발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형태의 지원은 이미 2009년 이후에 이미 시험을 해본 바이고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조조정에 대한 답안으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, 뭐 저희 기재위로서는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. 우선 어떤 방안,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
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이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는 이 해당 기업들을 어떻게 이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. 지금 뭐 법정 관리 들어가 있는 한진해운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? 한진해운은 뭐 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현대상선도 사실상 지금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정 관리 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이 국가 소유의 해운 회사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거의 비슷한 일이 지금 조선 산업에서도 벌어질 우려가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이 맥킨지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뭐 아무리 내놓으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내놔요. 10억이나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발주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. 산업부도 안 가지고 있고 금융위도 안 갖고 있고 산업은행도 없고 수은도 없고 기재부도 없고 정부가 뭘 참고해가지고 이 안을 만든 겁니까? 맥킨지의 보고서가 이제 그야말로 최종본이 안 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. 근데 그거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해당 부처인 산업부가 가지고 구조적인 큰 그림을 그렸다고 저도 다 알아봤는데요. 중요한 내용이 와 있지도 않고 이 도표 몇 개 사진으로 찍어서 받았다. 예? 실제로 문서로 받은 건 없다. 그래서 문서로 받은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제출도 안 해요.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. 뭘 받았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맥킨지 보고서의 결론은 대우조선해양을 아주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은 안 됩니다만 여기서 결국 무시한 결과 아니겠습니까? 무시하려고 이렇게 이 맥킨지 보고서 중간 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 또 최종 보고서는 나오기도 전에 경쟁력 강화 방안 서둘러서 발표하고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금 맥킨지 정책 제안이 몇 가지 좀 중간 단계에도 다 있다고 하는데요. 해양 플랜트 설계 역량 강화 같은 거, 또 선박 금융 강화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고요. 이것이 지금 하도 이게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일단 이 정도라도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서 발표를 하지 않으면 많은 또 혼선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서둘러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이것도 사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아니 정부가 보고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한 것을 아무리 확인해봐도 맥킨지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것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. 하나는 한국의 주력 선종이 앞으로 향후 5년간 발주량이 과거 5년간 발주량이 34%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치 하나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박 건조 기간을 고려할 때 최근 5년 평균의 50% 이하의 수주 급감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치, 이 전망치밖에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이걸 이유로 지금까지 늦춰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지금 더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산은은 출자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대우조선해양에? 그리고 수은은 영구체로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이 수은의 경우에 영구체로 전환을 하면 실제로 이거 완전히 영원히 수은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? 돌려받을 수 없는 채권에 질질 끌려다니는.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는 않고요.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대우조선해양이 반드시
완전히 그야말로 뭐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인 경우에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채권도 마찬가지 문제가 지금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맥킨지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럼 다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완한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까? 뭐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가 뭐 강화 방안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.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쪽에 말하는 뭐 몇 가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그런 선박 금융이라든가 해양 플랫 설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. 또 전망치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